EFP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그럼 딱 요것만 봐도 티가 나요. 눈치챌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EFP에 대해서 쉽게 감을 잡고 싶다면 살짝 페레로 로쉐를 떠올려 보면 돼요. 페레로 로쉐 보면 겉에는 땅콩 있고 그 안에 과자 있고 제일 안에는 초콜릿 필링이 들어가 있잖아. 삼겹으로 돼 있단 말이야. 딱 그런 식이거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사실은 관심받고 싶어하고 더 자세히 보면 주목받고 싶어하지 않는 이 삼겹의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다가갔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놀라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그래서 준비한 이번 MBTI 심화 버전 ISFP의 호감 시그널부터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플러팅까지. 따단! 첫 번째, ISFP의 진짜 모습. 아직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여러분이 ISFP를 생각한다면 아마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착한 애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막상 EFP들을 보면 남이 착하다는 말을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착함은 본투비 선함보다는 타의적 선함에 가깝거든요. 기본적으로 ISFP들은 평화주의적인 성향 플러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무난하게 맞춰주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이미지가 구축된 거란 말이죠. 이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누가 착하다고 하면 기분은 좋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착한데 착한 걸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된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까지만 얘기하면 가끔 아닌데? 내가 아는 EFP는 진짜 이기적이고 착하지도 않던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나오기도 해요. 이건 흑화형 ISFP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말이거든. ISFP들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EFP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개인주의고 할 말 안 할 말 가릴 거 없이 막 뱉는 성향이라면 이런 사람들 틈에 흑화형으로 기본값이 잡혀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EFP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일단 그 사람의 주변 친구들,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끼리끼리 사이언스가 제일 잘 반영되는 게 EFP거든. 다행스러운 건 흑화형이든 아니든 EFP들은 어느 정도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애를 하거나 친구로 지내면서 짜잘짜잘한 잘못을 해도 바로 손절을 당하고 이별 통보를 받는 일이 적다는 거야. 문제는 이런 EFP들한테도 3아웃제가 존재한다는 거. 말이 3아웃이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2아웃, 4아웃이 될 수 있기도 한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대처가 제일 중요해요. 얘네가 손절을 하거나 손절을 할 것처럼 화를 낼 때 내가 전에 너한테 그랬던 것도 미안하다고 말을 못해서 계속 잘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네가 전에 서운한 걸 참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전부터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단 거야.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EFP는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이전부터 미안해하고 잘해주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이 좀 누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위기를 넘기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끝났잖아. 그지? 두 번째, ISFP의 호감 시그널. EFP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자기 일상에, 여러분의 일상에 스스로가 스며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ISFP가 자기의 평소 생활이 어떤지, 뭘 하려고 하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화를 자주 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근데 내가 얘 이 시간에 뭐 하는지 대충 다 아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EFP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좀 더 확실하게는 여러분이 나 어제부터 치킨 먹고 싶더라. 너 승부 봤어?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라고 했을 때
나도 치킨 먹고 싶었다. 나도 그 영화에 관심이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응당마땅 고도리로 플러팅을 해봐도 된다는 거지. 반대로 이프피들이 큰맘 먹고 여러분한테 플러팅을 시도할 때도 비슷한 방식을 채택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너네 이 노래 들어봤어? 되게 좋던데? 하면서 그 밴드 노래를 얘기하는 걸로 네가 좋아하는 밴드를 내가 기억하고 찾아 들어봤다? 하는 티내기 플러스 공감대 만들기를 하거든. 거기다 안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ISFP가 인스타 링크를 보내거나 짤 같은 거 보내면서 이거 보니까 네가 그때 말했던 거 생각나더라 하면서 공유를 해준다면 이것도 호감일 가능성이 높아져. EFP를 구성하는 베이스 중에 하나가 귀찮음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릴스 보다가 주변 사람들이 생각난다 해도 그걸 굳이 공유하면서 DM을 시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끊을 때까지 또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거든. 이게 얼마나 귀찮겠어. 근데 이걸 여러분한테 한다? 그럼 최소 친해지고 싶거나 친한 상태거나 최대 플러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귀찮아하는 인프피가 여러분한테 나 이거 궁금하더라,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던데 라는 활동적인 니즈를 오픈한다면 이건 뭐 고백급이라고 봐야 돼. 여러분이랑 만나는데 망설임이 없잖아. 이때는 ISFP가 원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귀찮음을 감수하는 건지를 구별하면 되니까 훨씬 눈치채기가 쉽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ISFP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네가 한 말 생각나서 나 지하철 타고 가면서 웃었잖아. 이런 얘기 해주면 EFP들은 은근히 좋아한다. 전에 EFP 영상에서도 ISFP들은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은은한 관종이라서 누군가의 기분이나 선택에 자기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또 뿌듯함을 느끼거든. 이게 또 되게 오래 가. 그래서 너의 이야기, 너의 말, 네가 그때 했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웃었다, 재밌었다, 생각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다정함 정도는 장착해두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것만 해도 호감은 무조건 받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얼마 전에 네가 승부 얘기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재밌겠더라. 근데 다들 봤다고 해서 넌 봤어? 이런 식으로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EFP들은 큰 호감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영향력 때문에 니즈가 생긴 상대방을 모른 척하기가 힘들어져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ISFP들의 성향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이 만나서 재밌게 놀아준다면 충분히 괜찮은 문제 아니야? 그지? 어차피 얘네들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것 자체를 좀 귀찮아하는 애들이라서 우린 그 귀찮음을 감수할 명분을 제공한 것 뿐이거든. 살살 꼬시기 팁 같은 거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FP를 봤을 땐 대체적으로 착하다는 인상을 받게 될 거지만 이걸 굳이 칭찬으로 써먹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난 네가 말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가끔 얘기하는 거 들으면 너 생각이 되게 깊은 것 같더라 정도가 딱 좋아요. 실제로 ISFP들은 불만이 생겼을 때, 마찰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짚어주게 되면 EFP 입장에서는 마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쟤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 쉽거든요. 그럼 EFP들은 이 사람이라면 진짜 나의 생각, 나의 기분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여기게 되니까 마음을 빨리 열 수 있어. 알겠지? 오늘 말한 ISFP들의 찐 호감 시그널과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플러팅으로 원하는 EFP와 무사히 연애까지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